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도직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피의 성질하고 우리가 실제로 도징하는 양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강배전된 원두하고 약배전된 원두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커피를 가지고 내려야 더 진한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대답을 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단순하게 색깔이 진한 원두를 갖고 내렸을 때 더 진한 커피가 나온다,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하기 전에요, 생두 상태의 커피는요 매우 단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건요,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조직 간의 결집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생두에다가 열을 가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요, 이 조직 간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원두를 손으로 이렇게 부셔보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약배전된 커피보다 강배전된 커피가 훨씬 더 쉽게 부서집니다. 이거는요, 강배전된 커피가 훨씬 더 결집력이 약해졌고 밀도가 낮아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추출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면요, 물과 만났을 때 훨씬 더 쉽게 커피 성분을 물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다시 에스프레소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약배전된 원두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원두를 왜 선택하셨나요? 뭐 진하다거나 높은 바디감, 아니면 무슨 뭐 기분 좋은 쓴맛, 뭐 중후함,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약배전 원두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원두 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신맛이라던가 디테일하고 굉장히 섬세한 맛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하나는 강배전, 하나는 약배전된 커피로 담긴 포터필터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동일한 커피량을 담았거든요. 추출을 할 건데 두 개의 추출량이 같아야 할까요? 당연히 약배전된 커피가 더 많이 추출을 해야만 합니다. 약배전은요, 그만큼 결집력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원두를 선택할 때 느꼈던 그 좋은 맛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메리카노용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이제 추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추출량을 늘렸던 이유도 사실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도직량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약배전된 원두를 쓸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렇죠, 너무 연해요. 농도가 안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해외에 가고 유명 이제 로스터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진짜 항상 갈 때마다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음료를 정말 쥐꼬리만큼 줘요. 진짜 뭐 라떼 같은 경우는 이런 무슨 자판기 커피 같은 잔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이런 막 언더락잔 같은 데다가 주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는요, 자기가 사용하는 커피에 가장 맞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맞는 잔을 선택해서 저한테 제공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맞는 잔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옆집 컵 사이즈도 봐야 되고요, 길 건너 커피숍에 있는 컵 사이즈도 사실 봐야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컵 사이즈 뭐 하나 좀 줄인다고 해갖고 거기 들어간 뭐 우유 좀 아껴갖고 저희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결국은 커피를 마셔주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이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컵 사이즈를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행하는 실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업도징입니다. 자, 이제 농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더 넣게 되면요, 일단 농도는 당연히 진해져요. 근데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맛들을 다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추출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추출량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원두량만 늘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커피 맛은 이전보다 더더욱 과소 추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신맛 같은 경우는 더 날카로워지고 단맛은 뭐 거의 입에서 느낄 수도 없고 뭐 여운 이런 거는 살짝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맛은 나빠지고 단순하게 TDS 값만 올린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입니다. 비싼 커피를 선택하고 가장 맛없게 내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트리플 바스켓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트리플 바스켓인데요. 보통 이제 20g 이상 도징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추출량도 자동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업도징이 설사 아니더라도요, 사용한 커피량, 즉 이 안에 집어넣은 인풋 자체가 늘어나면요, 추출량도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우리가 원하는 좋은 맛들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물이랑 섞일 거니까. 근데 라떼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추출량이 너무 많으면 라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음료를 만드시게 되면은 커피 맛 자체는 충분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유가 물이랑 희석이 되면서 그만큼 밍밍한 라떼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배전 원두를 사용할 때는요, 추출량을 그냥 늘리던가 아니면 반대로 추출량은 그대로 두고 도징량 자체를 줄이는 게 오히려 맛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 온도를 살짝 올려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물량으로 커피 성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사실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변한 머신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낮은 압력으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점차 압력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출을 하면은 조금 더 높은 효율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머신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만약에 농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컵 사이즈를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원두를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두를 공급해주는 업체를 뭐 100번, 200번을 불러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두를 더 강배전된 원두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혹시 공급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배전도 자체를 올리지 않고요, 그냥 최대한 로스팅 시간을 길게 끌어서 원두의 밀도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는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매번 볶아줄 때마다 일정한 로스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다음은 강배전된 원두를 사용을 할 경우, 가끔씩 이제 강배전된 원두를 가지고 추출량 자체를 너무 과하게 많이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약간 컵 사이즈나 농도 갖고 승부 보는 매장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뭐 이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자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배전된 원두는요, 커피 성분을 아주 쉽게 물로 전달을 합니다. 그만큼 추출량 자체가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배전되는 원두로 추출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들, 뭐 진하고 고소하고 구수하고 뭐 중후하고 이런 맛들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쓰고 텁텁하고 잡미가 많은 그런 맛들까지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너무 과대 추출을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마셔보고 커피가 좀 진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도직량을 줄여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과대 추출인데 이 상태에서 커피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과대 추출이 되겠죠. 농도 자체는 연해질 거예요. 근데 쓴맛이라던가 안 좋은 맛들은 더 심각하게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도직량을 건드리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출량을 가시고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강배전된 원두를 사용할 때는요, 사용한 원두량하고 추출량의 비율, 보통 뭐 1대2, 뭐 1대2.5, 1대3 뭐 이런 거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피 양에서 쓴맛이라던가 잡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 추출량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게 도직량인지 추출량인지를 결정짓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많이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스켓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원두의 성질에 따라서 도직량하고 추출량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 요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질문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주셔야지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